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한정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 재신임을 내걸었습니다. 네. 승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재인 대표의 이 재신임 선언 그리고 다른 이 의원들의 이 문제와 관련된 발언 잠깐 좀 듣고 가겠습니다. 혁신한 처리 과정과 함께 저에 대한 재신임을 당원과 국민들께 묻겠습니다. 혁신이 실패한다면 당연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대표의 재신임 문제는 지도부와 사실 협의해서 이 문제는 이루어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전체가 다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당대표를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앙위원회에서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린 거죠. 네. 이 송호창 의원의 발언을 봐도 문재인 대표의 이 재신임 이게 승부수는 승부수 같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오늘 그 대표 기자회견 지켜보면서 좀 준비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아마 우리 당내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건 아마 당무위가 네.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결정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 당무위가 진동 끝에 통과를 시켰지만 네. 그게 아마 중앙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아마 혁신이 활동과 관련된 당내 의원님들의 이런저런 의견들을 표명하시는 것들을 듣고 이 지점에서 이러한 결단들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네. 준비를 좀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평가들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보시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저희 당이 정말 다이나믹하죠.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자신들의 의견들을 숨기지 않냐고 표현할 수 있는 이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져서 네. 총괄을 이룰 수 있게만 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요. 이번 이러한 결단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 당이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이 김 의원님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른 당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오비락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철수 의원하고 천정배 의원의 회동 사실이 알려진 직후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 이렇게 돼서 시기적으로 그 회동이 조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좀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이고요. 이게 기자회견 내용이 약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당의 일부에서는 분명히 같이 못하겠다 당을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재신임을 물어서 재신임이 되면 그러면 같이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너는 나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가요? 논리적으로 약간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그게 그래요. 근데 이 대표직 재신임을 물었던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대표직 재신임을 물었던 사례가 새누리당에서 혹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당대표가 재신임을 물어서 만에 하나 안 된, 저희는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안 되면 최고위원들도 다 동반 사퇴를 하고 다시 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대표 선출 저희가 분리해서 선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이런 일은 저는 저희가 기억이 없거든요. 당대표직 재신임을 물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초유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저는 어느 대목이 조금 관심이 갔냐면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기강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당 안에서 공공연히 당을 흔들고 당을 깨려는 시도가 금도를 넘었습니다. 인내하고 인내했지만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면서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계산 때문에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탈당과 분당, 신당 얘기를 하면서 당을 흔드는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입니다.
인내와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이 전제될 때 단결의 원천이 됩니다. 기강과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공멸입니다. 계속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재신임을 승부수로 던져서 재신임이 되면 대체로 뭐 재신임 쪽이 될 거다라고 하는 관측이 우세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하면은 되게 되듯이 그러면 재신임을 해서 자 이제 내가 재신임 받았으니 이제 딴소리 하지 마라. 기강을 잡겠다. 지금 이런 기조로 이게 읽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어도 됩니까? 이 기자회견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내용이 맞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이러한 여론이 있다, 이런 불만들이 있다라고 하는 네.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 재신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소수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당대표 체제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나오면 그건 정말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자.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있었던 4.29 보궐선거, 4.27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예. 당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적 신뢰나 당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이 체제로 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그 뜻인 거죠. 부분에서 뭐 조금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전히 이제 같이 못하겠다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기존과는 달리 달리 바뀌겠다 아니면 뭐 달리 다르게 당을 운영해 보겠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야, 그렇게 나하고 같이 못하겠으면 너희가 한번 해봐라 뭐 이거는 약간 논리적으로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또 마음이 약해서 저 여기서 그만둘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그러면 대부분 좀 더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신임을 물으면 거의 네. 재신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재신임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무조건 너희는 나하고 같이 하고 앞으로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야 돼. 요거는 논리적으로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우리 당을 보시면 재신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되라고 해서 다 따라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안 됩니다. 늘상 민주적인 문제 제기들이 항상 평상시에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도력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폄훼는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하는 정리 이런 것들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사안도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는데 아까 새누리당이 별로 의제를 이슈를 많이 못 만들어낸다 했는데 정치부 기자들이 우리 당이 없었으면 뭘로 기사를 썼을까 이런 생각도 들 근데 정도이긴 그 합니다. 양당의 당원 당규를 조금 비교해 보면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당원 당규상의 문헌만 보면 당 대표보다 원내대표 권한이 무척 셉니다. 근데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질적으로 당 대표 권한이 더 세게 여러 가지 대표를 내용이 따로 있더라고요. 뽑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를 갖고 그렇죠. 있어서 네. 당연히 예, 당대표의 예. 권한이 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자회견의 이 대목 말이죠. 혁신안이 가결되고 제가 재신임 받는다면 이게 결론 부분입니다. 네. 받는다면 혁신이나 재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끝냅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 네.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까지 기자회견을 할 만큼 참 그동안 속을 많이 끓였구나 네. 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러면 일단 재신임 받으면 더 이상 시비 걸지 말라는 걸로도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마라. 혁신안에 대해서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된다면 과연 이 민주적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저는 그렇지는 해석하십니까? 않을 거라고 봐지고요. 그러니까 혁신과 관련해서 혁신위가 내놓을 수 있는 혁신안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전 대표께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낡은 진보 청산, 당내 그 부패 세력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네.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받아서 그렇게 하기 위한 이것은 이제 혁신위가 내놓은 안과는 또 다르게 네. 당 대표로서 이끌고 가야 되는 이것이 어찌 보면은 당내 기강을 세우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책임지고 진행을 해가면서 사실 리더십을 다시 복원하고 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과 박지원 의원 그동안 다 이 비노계의 이제 리더였는데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네요. 안철수 의원은 이거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문제 제기했는데 갑자기 재신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거 대표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여전히 비판적입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은 당을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문 대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 이제는 중지와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비노 세력 또는 비주류에서
문재인 대표와 친노가 이게 갈라치기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뭐 문제 제기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의심도 나오고. 근데 이렇게 막상 안철수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니까 이거 뭐 만약에 갈라치기 의도가 있었다면 네. 그 어느 정도 먹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글쎄- 제가 한 의원님한테 자꾸 질문을 네, 이건 던지게 뭐 되네요. 저희 당 예. 얘기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께서 안철수 의원께서 문제 제기하는 그 본질, 본인이 생각하시는 네. 혁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어서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반대로 박지원 대표께서는 항상 통합과 결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 재신임을 물음으로써 그간에 있었던 모든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 김영남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의 회동 직후에 문재인 대표의 승부수가 나온 걸로 봐서 두 사람의 회동이 영향을 줬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예. 보입니다. 예. 두 사람의 회동이 그러면 신당의 무슨 이 신당 창당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저는 상대방 당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입니다만 당내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천정배 의원은 지금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호남의 대표 주자격으로 지금 뭐 부상을 이미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안철수 의원은 뭐 그 처음에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보다는 요새 조금 인기가 하락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수도권이나 젊은 층의 많은 지지를 지금도 받고 있는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두 분의 이렇게 만남은 분명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두 분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정말 같이 간다 이렇게 되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앞서 뭐 진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후에 이제 갑자기 속보가 뜨면서 긴급 기자회견 그러면서 재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속보가 뜨니까 이 두 분의 네. 이렇게 회동이 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 보십니까? 그 안철수 의원이 이 천정배 의원이나 다른 신당론자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 저는 뭐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네. 네. 왜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왜냐하면 두 분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도 오늘 천정배 의원을 보고 만나서 한 얘기의 대부분은 당으로 들어와서 같이 혁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가 줄을 이뤘습니다. 네.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이 들어와서 하시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호남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당에서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뜻을 많이 전달하셨고 천정배 의원께서는 아니다. 지금 상태로서 내가 거기 네. 가봐야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약간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요.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굉장히 용기를 내면서 안철수 의원이 네. 만약에 천정배 의원한테 당으로 들어와서 같이 혁신합시다라고 권유하기 위해서 만난 거라면 그건 문재인 대표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것도 맞긴 하죠. 제가 사실 오늘 1년에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요. 약간 아쉬웠던 게 뭐였었냐 하면 정세균 전 대표님께서 네. 기자회견을 하시려고 하다가 그냥 회견문만 배포를 하셨었는데 네. 약간 사실 좀 그 건에서 좀 저는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이제 정세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님을 도와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네. 분이셨고 하는데 두 분 사이에도 이렇게 약간 오늘 소통이 어떤 조금 내용이었습니까? 정세균 대표의 아, 그 배포한 기자회견문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문재인 대표한테 결단을 좀 해야 된다라고 사퇴를 하는 촉구하는 내용이 그런 아닙니다. 약간 우회적이지만 어쨌든 예.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안철수 의원, 천정배 의원, 정동영 전 우리 네. 의장님 비롯한 손학규 전 대표님까지 다 해서 다 함께 상서 하기 이상 위해서 문재인 급의 대표가 먼저 결단해라 이 연석회의 얘기죠?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어찌 보면 문재인 대표께서 답변을 먼저 하신 게 돼버렸죠. 이렇게 네, 재신임을 네. 묻겠다라고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두 분이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안 되셨었구나라는 느낌이 예. 들어서 조금 그런 면은 좀 아쉬운 점이 그 점과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네. 근데 예. 사실은 월요일 날 발표됐죠. 이제 10차 혁신안. 네.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 주로 이제 공천제도와 관련된 네. 것입니다만 어제 발표했어요. 어제였네. 네네. 예. 근데 그 내용이 저는 뭐 이제 그
다른 당의 공천제도와 뭐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독해가 안 그런데 됐어요. 사실 조금 내용상 실망스러운 것이 이제 네. 소위 국민공천당 그래갖고 이제 선거구당 300명에서 1000명까지 이제 모집을 해서 이렇게 네. 거기를 경선을 치른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별로 이렇게 혁신적인 게 없어요. 사실은 새로울 게 없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예. 보기에 글쎄, 뭐 따라서는 뭐 저 옛날 뭐 방식하고 저희 별반 당의 차이가 그 없습니다. 공천 내용에 대해서 혁신적이다 아니다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오늘도 아마 당무위에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또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고 네. 그것이 주는 예상되는 가봤던 부작용들, 길 같은데. 예상되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 일단 알겠습니다. 비용이 예. 많이 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중앙이 가기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네. 뭐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 아까 한정혜 의원이 뭐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뉴스를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서 언론이 좋아할 거라고 그러셨는데 진짜 오늘 여러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 이 기자가 저 리포트를 좀 해드리겠는데 이 저 야당 회의실에서 갑자기 막 고성이 튀어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 장면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는 순간 갑자기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누가 주인이야 저게 다 이거. 저런 사진을 걸어놓고. 창당 60주년 기념으로 교체된 배경막이 발단이 됐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상도동계 인사들이 배경막 상단에 배치된 반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단 구석에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당의 상징인 두 전직 대통령이 말석으로 밀려났다는 게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정성호 의원이 발끈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평민당 출신인 안규백 전략홍보본부장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을 위로 올리라며 거들고 나섭니다. 비주류의 고성에 당황한 손혜원 당 홍보위원장이 사진을 교체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회의장은 이미 난장판이 된 뒤였습니다. 이번 소동을 두고 당내 일부에서는 배경막의 사진은 80년대 야권이 힘을 합쳐 반독재 투쟁을 벌인 가두시비 현장을 보여주려는 의도인데도 비노 진영이 괜한 시비를 걸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혁신안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야권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고 당의 단합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창당 60주년 기념 사업마저 시작부터 꼬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영훈입니다. 예, 저 사진 보셨겠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소리는 안 지르셨고요. 네, 조금 배치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은 좀 했었죠. 예,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이제 홍보 전문가로서 영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저렇게 문제가 제기되니까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리고 누가 있는지 잘 몰랐다. 그리고 잘못됐다. 교체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맞겠죠? 예, 이렇게 지금 저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당의 홍보위원장이 간단한 자리가 아닌데 그리고 저게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는 가장 중요한 회의장의 그렇죠. 이 네. 이 뒷면 사진 아닙니까? 네. 저희 백드롭이라고 방송으로 그러죠? 치면 이건데요. 네네, 백드롭. 여기에 저렇게 바로 잘 몰랐다, 뭐 이 교체하겠다고 얘기할 정도의 지금 상황이라면 이건 조금 심각한 거 아닌가? 아니요, 저는 그냥 솔직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 네. 솔직하게 답변했다고 솔직하게 생각하는데 그 답변하고요. 현실이 말이죠. 아마 그 60년을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진 자료들을 가지고 거기서 손혜원 위원장께서 몇 개의 사진을 의미 있는 사진들을 뽑으셔서 네. 배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내 인사가 바라보는 시각과 손혜원 위원장은 당에 계셨던 분은 아니니까 지금은 당 당의 외에 홍보위원장이신데. 오신 지는 얼마 되시지는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두 분 대통령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진 뭐 제가 저는 보기에는 그거 아닌가 고려를 싶습니다. 해도 참 사진 배치가 어려운 게 그러면 이제 위에를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을 위에 놓고 노무현 대통령을 양쪽 밑 어디 놨다면 그것도 또 시비거리가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렇다고 또 거꾸로 노무현 대통령을 위에 놓고 김대중 대통령을 밑에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요 당사에 가면 김대중 같이 대통령과 이렇게 같이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 나란히 놓잖아요. 그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저게 굳이 따지면 그런 식으로 네. 따지면 저 좌우에 배치됐던 너무- 두 분의 사진을 가운데다 올리면 되는 거죠. 네, 이게 예. 그 조각보처럼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이어붙인 거기 때문에 하단 아이고, 참, 쪽, 예.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거라서 저는 조금씩 자리 이게 배치를 변경하면 그냥 되죠. 해프닝으로 그냥 네. 뭐 당 정치 잘 모르는 홍보 전문가가 이렇게 좀 실수를 한 데 대해서 지적하고 고치고 넘어가는 해프닝이라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뭐 조금 전에 우리 기자의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그 내홍이 여기에 이제 갭이 되면서 이 상황이 좀 더 심각하게 꼬여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바로 바꾸는 걸로 하고 정리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잘 정리됐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예. 저 국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저 정무위 말이죠. 네. 이 저 파행이 이제 그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파행이 있었습니다. 뭐 몸싸움 직전까지 갔던데 예.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에 이제 롯데그룹의 이제 신동빈 회장을 예. 언제 부르느냐. 사실은 새누리당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부르는 것까지는 다 동의가 돼 있는데 네. 다만 이거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을 하는 9월 17일 날 부를 것이냐 아니면 네. 종합 국감 그러니까 이제 각 그 기관 국감을 끝난 이후에 이제 10월 달에 부를 것이냐를 놓고 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좀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주장은 일단 그 전에 회장을 덜컥 불러놓으니까 물어보니까 사실 모르더라. 그 사실은 뭐 각 계열사별 CEO나 이런 분들이 이제 실무를 담당하니까 잘 네. 몰라서 제대로 된 답변도 안 나오니까 일단은 CEO급을 먼저 불러서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다 들어본 다음에 신동민 회장은 오너를 이제 다음에 부르자는 주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님 같은 분은 이제 일단 회장부터 불러서 이 좀 뒤로 늦추면 좀 소위 김이 좀 셀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회장은 좀 9월 17일 날 먼저 불러야겠다 뭐 그런 의견인데요. 사실은 근데 의견 차이가 있는 예. 거야? 뭐, 예, 뭐 그렇습니다. 아니 여야의 의견 차이가 뭐 한두 번입니까? 그렇죠. 있는데 뭐 저렇게 몸싸움 직전까지 가냐 이 말이죠. 그게 이렇게 대화를 섞는 중간에 이게 그냥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대화가 오고 가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꼭 감정적인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 거기서 이제 또 조금 격한 말이 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뭐 말싸움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 야 근데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싸움으로 가는 거죠. 국회의원도 그렇습니까? 사람인데요. 이를테면, 아니 제가 지금 이 토론을 진행하는데 두 분 네. 의견 차이가 많잖아요. 사안마다 다 입장이 다르시잖아요. 그래도 서로 웃어가면서 덕담도 해가면서 토론하잖아요. 왜 국회에 가면 그렇게 안 됩니까? 두 분도? 그게 아마 이제 정해를 선언했나 그래서 네. 이제 좀 카메라가 다 꺼진 거로 생각하고 두 분이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 예.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뭐 툭툭 예. 터셨을 거고요. 이게 예. 이제 이미 다 털었다? 지나갔다? 아마도 털었을 것 같고요. 안- 저는 그 이제 저기 문제는 이게 이제 롯데그룹 의원님 신동빈 잠깐만요. 회장을 이게 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강기정 의원한테 지금 사과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꿈도 꾸지 마라. 정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까지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내일 저희가 이제 국감이 시작이 됩니다. 예. 국정감사 시작되면은 이제 시작하면 그것과 관련돼서 의사진행 발언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러면 국정감사는 진행을 해야 되고 하니 위원장이 어떤 방식이든지 유감 표명하고 네. 그 유감 표명을 야당이 받고 해서 국정감사 진행을 하는 수순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기정 그게 의원의 사과 없이 강기정 의원님의 사과, 아니 어떤 그러니까 강기정 방식이든지 의원의 유감 사과 없이 표명. 정우택 위원장의 유감 표명으로 회의는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떤 방식이든지 그것을 조율하는 정리 작업은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그래야지만 국정감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 아까 하시던 말씀. 예. 아니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순환 출자니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니 그간 네. 있었던 공정거래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것을 결단을 내리고 할 만한 사람은 회장밖에 없거든요. 신동빈 회장. 네. 예.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할 때, 국정감사를 할 때 신동빈 회장을 불러야 알겠습니다. 된다라고 예. 하는 그게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종감 때 부르자라고 했을 때 마지막 종감에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할 때 불렀는데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증인 요청을 더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종감 때 불렀는데 그날 나오지 않으면 부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여당이 결국은 롯데그룹 감싸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지금 이제 네. 예, 이미 신동빈 예. 회장이 한 번 2012년에 팽팽합니다. 예. 2012년에 자, 한 번 안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국토교통입니까? 그 상임위원회? 박기춘 예, 박기춘 의원. 의원요. 왜 위원장을 안 내놔서 지금 저기 구속돼 있잖아요. 구속돼 계시죠. 근데 위원장 네. 자리를 아직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장 없이 지금 국감을 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대리로 지금 정성호 의원께서 그러니까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야당 간사가 대리를 내일 한다고 하지만 제가 이런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그래서 내일 아마 그 박기춘 의원실 쪽 얘기를 들어봐도 본인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걸 할 여가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내일 네. 아마 저희 당의 원내대표께서 예. 면담하시고 그것과 관련돼서 정의를 하실 바로 거라고 처리할 거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게 새정민주연합이 워낙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서 오늘은 야당 얘기만 하다가 박기춘 시간이 의원님은 다 됐습니다. 참고로 탈당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 말할 기회가 적어도 그 상황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상황은. 예, 박기춘 내일 의원, 국감장에서 보시죠. 예, 박기춘 위원장이 탈당을 해서 지금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쪽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예, 네. 한정희 의원한테 질문 드린 겁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